세월이 흘러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국이 이제 야심을 드러내게 되는데 영국의 체제가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명예혁명입니다. 사실 그 명예혁명은 영국의 공화파와 공화당파, 왕정을 타파하겠다 그러는 영국의 공화당 세력과 네덜란드의 오렌지공인 윌리엄이 손을 잡고 이제 당시의 폭군이었던 제임스 2세를 추방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흥미롭게도 네덜란드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덜란드 오렌지공. 어쨌든 그 네덜란드 오렌지공인 윌리엄과 프랑스군이 연합을 해서 영국에 상륙을 해서 이제 제임스 2세를 체포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윌리엄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고 정권을 잡자마자 미리 약속했던 대로 입헌 군주제를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영국의 지금 정치 시스템이 바로 이 입헌 군주제죠. 그죠? 왕은 있지만 왕은 실제로 정치에 가담을 하지 않고 의회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이러한 실제 정치를 수행하는 그러한 시스템은 바로 이 명예혁명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영국의 공화정이 시작됐어요. 했는데 딜레마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돈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때부터 프랑스하고 9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많은 돈을 필요하게 되면 전비를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 돈을 이제 더 이상 끌어올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을 이끌고 있던 오렌지 윌리엄 공이 SOS를 칩니다. 어디다가 SOS를 치냐면은 네덜란드에 있는 금융자본에 이제 금융자본에게 를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금융 세력들이 120만 파운드의 전비를 조달을 해주게 됩니다. 쉽게. 왜냐하면 원래부터 윌리엄 공과는 친분이 있었던 그런 사이였죠. 하지만 조건이 하나가 붙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 그래, 네가 원하는 120만 파운드를 우리가 조달해 줄 텐데 그 대신에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결국 이 딜은 성사가 됐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뱅크 오브 잉글랜드, 지금의 영란은행입니다. 1694년에 영란은행이 최초로 설립이 되죠. 이 영란은행이 현대적인 은행의 거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의 가장 초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그 전에 그 제 앞부분에 제 얘기를 귀담아 들었다면은 의문을 하나 갖게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금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양이 부족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죠? 네, 절대적 양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그만한 양이 있다 그래도 사람들이 금을 다 사서 모으기 때문에 실제로 유통되는 양은 더욱더 적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의 시대 대신에 은의 시대를 부수고 은 기축통화를 부수고 금의 시대로 가려고 그러면 금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그렇다면은 과연 영국은행은 영란은행은 어떤 식으로 이 금의 부족 문제를 해결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이것이 현대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이때 만들었던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바로 근보관증입니다. 근보관증. 자, 근보관증이 뭔지를 개념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금을 은행에다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맡긴 금을 내가 갖고 있다. 금을 보관하고 있죠. 은행이 보관하고 있으니까 은행은 이 사람한테 금보관증을 발행을 합니다. 네, 금보관증을 발행을 하죠. 네, 그래서 굳이 무겁게 금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거래하지 않아도 이 금보관증을 가지고 거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의 가장 초기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금보관증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화폐처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화폐의 가장 초기 모델이다. 그런데 이 금보관증은 마법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단순히 금 보관증을 발행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봤는데 이것을 10%의 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행은 이 하나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금 보관증을 여러 장을 발행을 합니다. 네, 마법이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사람들은 다 자기 금으로부터 그 보관증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원래 있었던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10장의 금 보관증을 발행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사실을 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의 마법이라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금보관증을 들고 와서 금 내놔라 했을 때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게 뭐예요? 뱅크런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피하면은 10배, 금 한 덩어리 가지고 10배의 화폐를 발행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레버리지 효과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화폐 시스템도 이러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은 양의 금으로도 충분히 기축통화로 하기에 충분히 많은 양의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발한 아이디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거든요. 그죠? 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축통화를 금 시대로 만들었던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과연 누가 냈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네.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이작 뉴턴이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작 뉴턴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이죠. 우리는 아이작 뉴턴을 과학자, 천문학자, 수학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이작 뉴턴의 삶에서의 한 부분이에요. 어쩌면 아이작 뉴턴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내가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작 뉴턴은 또 다른 삶이 있었습니다.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1689년에 국회의원을 역임을 했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왕립 조폐국 이사 자리를 차지합니다. 1696년에. 근데 아까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1694년에 세워졌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기가 정확하게 겹치게 되는데 아이작 뉴턴은 어떤 식으로든 정확하게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금 보관증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했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아이작 뉴턴의 정체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아이작 뉴턴의 이면. 자, 생각해 봅시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을 한번 쭉 적어볼까요? 그 사람은 수학자이죠. 천재적인 수학자였고 천체과학자이기도 물리학자이기도 했고 화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을 전체를 총괄해서 그 당시에 17세기죠. 17세기 관점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동시에 연구했던 사람, 이런 모든 지혜를 다 다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17세기에. 원래 이 사람은 연금술사였습니다. 연금술사였어요. 연금술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죠? 금을 만들어내는, 아주 옛날부터 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던 그런 연구를 하는, 고대부터 내려온 거죠. 그만큼 금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죠? 금을 만들어내면은 없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니까 좀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연금술사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작 뉴턴은 거의 막바지죠. 완전히 그 명맥이 끊기기 전에 한 100년 전까지 존재했던 연금술사.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화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사실은 연금술사였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라부아지에죠. 그 사람은 마지막 연금술사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데 언젠가 제가 다룰 일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현대 화학 산업을 만든 사람입니다. 어쨌든 아이작 뉴턴은 연금술사였다. 자, 그래서 잘 봅시다.
어차피 연금술은 다 사기였어요. 금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페이크할 수는 있지만 연금술사들은 사실은 모든 연금술사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물론 아이작 뉴턴도 실패했죠. 그런데 자, 이 사람이 뭘 만들었다고요? 금 본위제를 만들었어요. 화폐 시스템을 만들었죠. 금을 기반으로. 그걸 잘 생각해 봅시다. 그게 뭐죠? 이것은 금융적인 관점에서 연금술이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잘 기억해 보시면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금 보관증을 몇 개를 만들어요? 10장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9개의 금을 만들어낸 것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는 결국은 이 금본위제라는 게 연금술이 만들어낸 것과 결국은 일맥상통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네. 금본위제는 결국은 연금술사가 만들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